인생은 누구나 한 번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조심스럽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눈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 상황, 직장 생활, 가족의 문제들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다. 철학은 2500년 이상 이어진 대화이자 올바른 언어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철학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왔다니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에 큰 위안이 된다. 옛날부터 철학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살피는 방법이었다.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생각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자신의 근본적인 과제라고 여겼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영혼을 치유할 약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철학이다. 신체의 질병을 고칠 때처럼 외부를 살펴볼 필요 없다. 철학이 있으면 모든 방법과 모든 힘을 활용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 라고 썼다. 철학이 삶을 위로할 때에서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세워주며 삶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준다.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첫 번째 철학 이야기, 타인의 기대를 거부할 때 찾아오는 자유. 우리 사회에는 대세를 따르는 순응주의, 즉 아무런 의심 없이 관습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획일주의가 만연하다. 특히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욱 순응적으로 변한다. 네덜란드에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다. 남의 눈이 내 행동을 만든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고 인지하면 감시자가 있든 없든 감시자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한 엔지니어는 이런 인간의 특성을 활용해서 공장의 한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그 위에 앉아 모든 노동자들을 감독했다. 건물 중심부에 건물의 모든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사람을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이런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 존재가 바로 신이었다. 사람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신에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한 신이 바랄 것 같은 행동을 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한다.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매 순간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굽어보는 신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요즘 사회에서는 어떨까?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신이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그를 대체할 존재를 만들어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데이터 뱅크에 저장된다. 이런 정보는 언제든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마트워치는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고 몇 칼로리를 소모하는지, 심장 박동은 어떤지를 모조리 기록하는 손목시계다. 많은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스마트워치는 우리의 생활을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마치 감시자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거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하거나 먹던 감자칩을 내려놓는다.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소셜 크레딧 시스템을 실험 중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시민들이 빅데이터에 의해 점수를 얻는다. 그리고 이 점수에 따라 그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해외로 출국해도 되는지,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등이 결정된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장소에서 관찰되고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나 우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운전자와 승객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한다. 멀지 않아 레스토랑, 술집, 옷가게 등이 고객인 우리를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식당을 갔는데 지난주에 다른 식당 주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피자와 햄버거를 많이 먹는다고 건강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감시자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결국 평생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야 할지도 모른다. 타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철학이 삶을 위로할 때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한 철학자를 소개한다. 바로 그리스 철학자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다. 그는 명예와 지위를 대놓고 비웃었다. 명예와 지위란 사람들이 추악한 본성을 숨기고자 밖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는 남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명예를 얻는 대신 제멋대로 행동해 수많은 아테네인들의 분노를 샀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돈이 필요해서 채소를 씻고 있었다. 곁을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본 플라톤이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최고 권력자이자 재산이 많은 디오니시오스 왕에게 봉사했다면 손수 채소를 씻을 필요는 없었을 거다라고 말이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응수했다. 자네가 손수 채소를 씻는 방법만 알았다면 디오니시오스 왕에게 알랑방귀나 끼며 살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연연하고 명예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을 점점 잃어버린다. 최고의 재산은 바로 자유다. 디오게네스의 독특한 행동은 그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자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답했다. 표현의 자유라네. 역사를 움직인 것은 디오게네스와 같은 불순응자들이다. 1955년 인종차별이 만연한 미국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내어주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한 로자 파크스. 당시 흑인들은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야 했는데 그마저도 앞좌석에 승객이 가득 차 있을 경우 백인 승객에게 양보해야 했다. 파크스는 벌금형을 받고 체포되었으며 일자리를 잃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 그녀는 상황에 순응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그녀의 행동이 시작점이 되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여러 불순응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중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모든 것이 오픈되고 있고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열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영역이 점점 넓혀나가는 오늘날에 그들의 경고는 매우 중요하다. 자유, 진정성, 다양성의 실현을 하려면 남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당신이 남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당신은 자유를 느낄 것이다. 물론 우리는 평판을 어느 정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놓고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 하지만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방향으로만 행동하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느 순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남들의 기대와 나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인생의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철학 이야기, 죽음에 관하여. 인도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그 시신을 겐지스 강에 불태운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간다. 인도에서는 시신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가까운 친척들이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죽음을 편하게 생각한다. 서구를 중심으로 안티에이징 문화가 퍼지고 있다. 안티에이징 문화란 노화를 강박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문화다. 그 사회에서 사람들은 노화를 극복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긴다. 젊다는 건 멋진 일이고 늙는다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부자연스럽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죽어야 할 운명을 편안하게 기다리지도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우리 일상에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 키케로는 여러 사고 훈련 중 죽음을 주제로 한 훈련을 자주 시도했다. 그리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철학자 에픽테토스 또한 죽음을 주제로 한 사고 훈련을 적극 지지했다.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어쩌면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삶을 더 의식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공동묘지를 느릿하게 산책하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삶을 유한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로마 제국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에 심취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 순간 당신의 행동이 삶의 마지막 행동으로 여겨질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을 하든 삶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인 것처럼 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삶의 끝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불안에 대한 이야기. 기원 후 2세기경에 살았던 철학자 엠피리쿠스는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고 살 것을 권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도 포함하는 말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가치 판단 때문에 불필요하게 힘든 상황을 겪는다. 현재 겪는 불행이 처참하다고 생각해서 더욱 수렁에 빠질 이유가 무엇인가? 불행은 그저 불행이다.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은 그 부정적인 판단에 대한 근거 찾기로 가득해진다. 내가 왜 불행한지에 대한 이유만 보인다.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 나이가 몇인데 커리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남들에 비해 내 인생은 재미도 보람도 없는 것 같아. 친구들 만남에 매번 빠지다니 내가 너무 이기적일까?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런 생각의 끝은 결국 불안이다. 불안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불만을 품도록 만든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믿도록 만든다. 즉,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하고 나아가 이 사회까지 구해야 한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활동에 열성을 쏟을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키우는 판단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가면을 벗기고 마침내는 그것을 전부 없애버리라고 조언한다. 저녁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근거를 찾아보라. 예를 들어, 나는 내 나이에 비하면 꽤 괜찮은 커리어를 이뤘어. 내 인생은 남들과 비교해도 재미있는 편이야.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 사회는 잘 굴러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잣말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그 결과 우리는 부정적인 확신에 사로잡혔을 때 발생한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엠피리쿠스는 판단이란 늘 상대적인 것이며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저 주관적인 내용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 그러한 자신의 판단에 과연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의 부정적인 견해를 의심하는 연습을 해보자. 부정적인 생각은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 생각과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내면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굳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2배로 번민에 빠질 위험은 줄어든다. 개인적인 판단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철학이 삶을 위로할 때에서는 철학자들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사람, 예술, 나 자신과의 관계 등 우리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 우리가 매번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2500년 동안 쌓인 철학자들의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보기를 응원한다.